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자녀 양육에 쓰는 시간이 남편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예방접종은 물론 건강검진도 진료 기록도 전혀 없는 4세에서 6세 아동이 81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기는 생후 2개월 무렵부터 옹알이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대화로 반응해줘야 아이의 언어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말투와 표정으로 아기와 기분 좋게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검진 대상자를 늘렸는데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나이를 만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의 검진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 대상입니다. 또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의 검진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자녀 양육에 쓰는 시간이 남편보다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하루 평균 평일 2.48시간, 주말 4.21시간 자녀 양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평일과 주말 남편의 양육 참여 시간인 0.96시간, 2.13시간보다 각각 2.6배, 2배 많은 겁니다. 외벌이의 경우 육아에 아내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전업주부를 제외한 기혼 남녀들의 72.6%는 육아 가사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 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세에서 6세 아동이 81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적 방임을 비롯한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달부터 방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2010년에서 2012년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 정보가 없는 3천여 명과 국가 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6,400여 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해 선별했습니다.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0명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유치원과는 다른 만큼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잘 사귀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규율 속에서 친구를 사귀며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신입생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 이런 때는 부모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담임 선생님과 즉각 상의하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아이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찾아 함께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 어린이는 친구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축될 수 있어 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우리가 요즘에 예능 프로에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액션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더 인기가 많고 그런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 한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평소 책이나 영화를 같이 보면서 특정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기분 상태를 함께 이야기하는 습관도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매뉴얼의 핵심은 학생의 안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즉시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사흘이 지나도 계속 결석하면 교직원과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취약과 출석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와 수사 의뢰 등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소속 교사가 4살배기 아이를 꼬집은 사실을 알게 된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보육교사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거절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해당 교사가 10개월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범행이 드러났고 정 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관심을 기울였다면 조기에 발견해 보육교사의 추가적인 학대 행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이모 씨도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부모를 가로막고 교실에 20분가량 가둔 채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다쳤고 학대의 원인도 아이에게 있었다며 거짓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여름 교사의 아동폭행으로 지자체로부터 6개월간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의무조치 외에도 자발적인 노력에 충실했다며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범행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가 3년 만에 늘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1.2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 8,700명. 한 해 전보다 0.8% 늘어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0.03%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 1.3명을 밑돌며 우리나라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0.19세 올랐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3.8%로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다 학업에 종사하는 기간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는 105.3명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해 사망자는 3% 늘었습니다. 27만 5,700여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는 전년 대비 2.8% 줄어든 16만 3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 여러 사람이 모여 지내는 만큼 감염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2.6배로 급증한 상태. 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와 수두, 유행성 이하 선염 등이 많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이 같은 학생 감염병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등교 중지 기준을 감염병 종류에 따라 명확히 정해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역교육청, 학교는 일주 단위로 학생 환자 현황을 공유하고 유행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교육청에서 관내에 감염병 유행경보제를 발령합니다. 장기 휴업까지 들어갈 경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초등학교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온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내년 초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외국에서 전입 시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사전 예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쁘거나 혹은 입맛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 매점에서 빵과 과자 등의 간식으로 때우거나 점심때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른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고지혈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청소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을 거른 남학생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혈중 위험도가 5.8배로 증가했고 여학생은 고중성지방 혈증 위험도가 2.3배로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로 동맥경화나 뇌졸중 등을 유발합니다. 오전 시간 공복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군것질이 고지혈증의 원인이었습니다. 버터로 만든 이런 빵이나 과자 등에서도 콜레스테롤 농도도 높고 또 이런 아이들이 점심 때는 또 더 폭식을 하면서 더욱더 비만해지면 결국은 이상지질혈증이 이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만 역시 고지혈증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비만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은 6.5배, 여학생은 8.3배까지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적정량의 새끼 식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코데인이라는 약제가 들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코데인은 아편 계열의 약으로 선진국에선 어린이 처방이 예전부터 금지됐는데 국내에선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에게 문제가 없는 약을 복용해도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복용한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코데인이라는 약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데인은 아편 계열의 진통 기침약으로 어린이에게 호흡곤란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받은 10명 중 1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처방은 동네 의원에서 집중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어린이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때 가급적 짧은 기간,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료진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의약품안전당국과 의료기관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의사들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 코데인 처방을 없애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는 물론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축구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캐릭터로 꾸민 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하고 게임기를 빌려 함께 놀기도 합니다. 도심 속 호텔들이 아이들의 겨냥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자 외곽 나들이 대신 호텔로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쉬는 날 나가려고 하면 좀 차도 많이 막히고 이렇게 서울 시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호텔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과 또 엄마 아빠는 쉴 수도 있고 해서 좀 잘 이용하다 보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트룸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개조한 곳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호텔 이용률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12년 만에 처음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호텔들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국내 호텔 이용 고객 수는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비는 방을 채우기 위한 호텔의 전략은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지갑을 여는 것. 불경기에도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즈족을 겨냥한 호텔과 가까운 곳에서 놀거리를 찾는 부모들. 도심 속 나들이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국산 과일과 채소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시 마포구 신석 어린이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기업, 생산자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과일, 채소 중심의 어린이 미각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어릴 때에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맛볼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이 식생활, 균형 잡힌 영양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업 쪽에서도 과일과 채소 소비가 늘어나면은 농업인들이 그만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그 식생활 교육 일환으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기업과 생산자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용 착즙주스 레시피를 국산 채소 과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채소와 과일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140개 어린이집에 약 10,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모난 상자 모양의 장치를 눈에 대는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손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요. 10년 전 시력을 잃어가는 희귀 유전자 질환인 스타르가르트병 진단을 받은 보니 타란티누스입니다. 그동안 희미하게나마 가족의 모습을 보아왔는데 시각 정보를 증강할 수 있는 첨단 장치 덕분에 8년 만에 손자들의 얼굴을 보게 된 보니. 또렷하게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니 우리도 절로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이곳은 경건한 결혼식이 진행 중인 미국의 한 식장인데요. 반지 교환 차례가 되자 별안간 무인 항공기 드론이 신랑 신부를 향해 날아갑니다. 알고 보니 신랑이 신부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는데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이런 기발한 반지 전달식을 연 겁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무인 항공기. 주인공인 신부는 물론 하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했네요. 철원의 풍경이 펼쳐진 캐나다의 토론토 동물원. 다마오라는 판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추운 겨울을 만끽하는데요. 올라갈 땐 분명히 잘 올라왔는데 아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심을 잃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몸개그를 선보이는 판다. 좀 전의 실수를 만회해보겠다는 듯 이번에는 언덕 위에서 연속 공중돌기에 나서는데요. 혼자서도 즐겁게 눈밭을 뒹구는 모습이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 같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웅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두뇌 발달에 따른 적기두뇌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의 뇌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발달하게 됩니다. 오감이 발달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24개월까지의 1단계. 또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48개월까지의 2단계. 또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학년 정기까지의 3단계. 그리고 언어의 뇌가 발달하고 이어서 수학이나 추상적 개념의 뇌가 발달하는 초등학생의 4단계. 여기에다가 시각의 뇌가 발달해 시각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변형계가 활성화되어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20세까지의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아기부터 만 3세까지의 두뇌 발달이 평생의 인성과 지능을 결정합니다. 두뇌 발달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험 기대적인 발달과 환경에서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 2가지입니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모국어의 발달은 경험 기대적인 발달로 감수성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하여도 남보다 2배 이상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자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에 노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읽기나 외국어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로 일생 내내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시냅스가 증가하고 신경망이 정교해집니다. 즉 언제부터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 5,000시간 노출되면 영재가 되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 생후 24개월의 아이들은 사물을 오감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뇌의 시냅스를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빨고, 만지는 것이 아이의 두뇌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막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25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위한 놀이,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상징 놀이, 사회적 놀이가 필요합니다. 언어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놀이도 필요하죠.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49개월에서 72개월까지는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같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뇌발달 시기에 맞춰 그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의 뇌발달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감성 인형극 목수장이 엘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24.4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액은 줄었지만 총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가정의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모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통계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